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이나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네, 북한 도발 관련된 소식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북한이 어제 또 심야 도발을 했습니다. 심야 도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제 심야에 오후 2시경에 어제 낮 2시에 우리 한미 공군 연합 공중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공군 같이 연합해서요. 그것을 연장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인데 내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박정천 군사위 부위원장, 북한의 군서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장한 것 관련해서 통제불능 국면에 우리가 남한 정부가 빠뜨렸다라고 주장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이후에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젯밤 9시 35분부터 49분경까지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쾅쾅쾅 발사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야심한 시각에 많은 분들이 잠들어 있을 밤 11시 28분에는 또 동해안에 8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양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정신없이 여기저기 쏘아대니까요. 해석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어제의 저 도발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일단 박정천이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1시간 만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북한이 얼마나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자체를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빨리 뭔가 대응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시간 만에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포탄 사격까지 같이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때 이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이 3발 발사한 미사일이 좀 다릅니다. 여태까지 쐈던 것과. 그러니까 어젯밤에 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지금 여태까지 북한이 지난 9월 말부터 계속 발사해 온 것은요. 북한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KN-23, 25 이런 최신의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를 해왔어요. 계속. 네. 그런데 이날 발사한 것은 스커드 C형 화성 6호입니다. 그 옛날 구형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제 북한이 이제 도태시켜야 하는 미사일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뭐냐 하면은요. 자, KN-23, 24, 25와 같은 이 소위 신규 단거리 삼총사들 실전 배치를 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게 사실 올해 초부터입니다. 그렇다면요. 재고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네네. 근데 지금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를 하고는 있지만은 자신들이 비축해야 될 물량, 그다음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무한정 쏘는 것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훈련 이 일정이 연장이 되면서 화성 6호 그러니까 이미 액체 연료로 해가지고 해서 너무 낡은 미사일이고요. 이게 1980년대 후반부터 양산이 돼서 배치되기 시작한 미사일인데 자, 이것까지 꺼내들어서 쏴 들었다는 것은요. 이제
북한의 네. 그 이 미사일 보유량 혹은 미사일 능력, 특히 신규 미사일의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비질런트 스톰 자체가 바로 훈련 연장 자체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북한에게 저렇게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 감당하지 못하게 네.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게 해서 북한을 소진시키는 일종의 소진 전략. 소진 전략. 예, 물론 이제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네, 네. 그 뭐랄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무기만 빵빵 쏘아댈 수 없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도발을 하긴 해야 되겠고 신형은 쏠 수 없고 그러니까 소진 차원에서 과거의 구형 미사일을 발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 남한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도발들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이틀 연속 고강도 도발입니다. 어제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아 올렸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2발도 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3발 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병 사격 80여 발. 지역 한번 보세요. 뭐 지역이 한 군데에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개천, 순안, 곡산, 금강군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고영환 부원장이 뭐 쾅쾅 쏘아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우리가 지금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한미 특히 미국이 공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도 미국 공군 때문에 졌고 91년도에 진행된 이라크 전쟁도 결국은 이라크가 제공권을 뺏기면서 몰살했다고 몰락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훈련 240대를 동원한 훈련이 진행이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어제는 말고 그제 2일 날 쏜 미사일들 보면 대공 미사일들도 많이 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 비행기나 한국 공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로 쏴버리겠다. 예. 이런 거고 그 뭐 일본을 향해서 넘어가는 미사일 쏘다가 약간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NLL 넘어오는 미사일 쏘는 뭐 전후 아니면 정전 이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영해 쪽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쐈거든요. 뭐 북한은 이것은 틀림없이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북한이 다르다. 뭐 항공모함병 오든 뭐 한미 대연합 공군 훈련이 진행되던 우리는 우리 배짱을 보여주고 우리 담력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쏘므로써 한미의 어떤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사실 박정천이라고 하는 분은 북한군 총참모장 출신인데 네. 지금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군 서열만 놓고 김정은 바로 다음이거든요. 김정은 바로 다음. 그러니까 이제까지 북한에서 뭐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총참모부 성명, 국방성 대변인 성명 이런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되 이제 양욱 의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스커드 미사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게 멍텅구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비교를 하면 용산을 대고 쐈는데 이것이 삼각지에 떨어질지 이태원에 떨어질지 강화문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자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 미사일이 무서운 건 적들이 우리 미사일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미사일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지금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이 북한 관련된 도발 뉴스를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뭐 질끔질끔 도발을 뭐 많이 해왔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이렇게 도발을 해온 적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글쎄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은 어제 북한이 도발을 해온 것이고 그제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제 하루 동안만 북한이 미사일을 25발을 쐈습니다. 역대 최다. 지역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제부터 어제까지요, 양욱 의원님, 북한이 ICBM 한 발을 포함해서 31발의 미사일을 쐈고 포병 사격은 그제와 어제 해서 180여 발 정도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이런 적 처음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 한 이틀 안에 그러니까요. 집중해서 본 것으로는 처음일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서 긴장을 조성을 해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즉 그렇게 해서 해당 정권이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은 뭔가 대화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북한이 반복해온 패턴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장 뭐 지난 정권을 복귀를 해봐도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엄청나게 북한이 몰아서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도 몰아서 네,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그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ICBM 발사까지 성공했고요. 비슷한 접근을 분명히 북한은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나 길들이기 차원에서 예. 굉장히 센 그런 군사 훈련이나 위기감 조성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흔들고요. 당장 지금 봐도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한미 연합 훈련을 당연히 할 훈련을 했는데 방어용 훈련. 예, 이 방어용 훈련인데 이거를 했다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이 긴장을 높이는 것이 한미의 잘못이다라고 국내에 있는 뭐 그런 노동 단체라든가 이런데 혹은 뭐 민간 단체 심지어 네네. 정당에서 그런 발언을 내놓는 그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당장 일각에서는 우리 국내 정치 일각에서는 예. 한미 훈련 지금 공중 훈련 하는 거 즉각 중단하시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게 북한이 노리는 아, 겁니다. 그게 북한이 노리는 거다. 예, 바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당연한 일을 네. 마치 이것이 뭐 우리가 잘못해서 뭐 어떤 이러한 위기가 어떤 생겨나듯이 마치 북한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해서 마치 어떤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것 같은 북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려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원래 오늘까지인데 내일까지 하루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 중일 때 이렇게 연장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만큼 북한에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혀집니다.